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라는 주거 형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다 보니 요즘 주택시장, 주택임대시장에는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내 보증금을 찾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고 사실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보증금으로 이처럼 불안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차인 스스로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이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국부동산과 함께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알고 대응을 하면 간단하고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요즘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의 요건 중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임차인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좋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좋을까요?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등기가 되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누구누구가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요? 등기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더 힘이 세 보이세요? 전세권이 등기부에 등재가 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권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럼 임차인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좋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즉 임차권이 더 힘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즉 임차권은 건물과 토지에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지만 단독주택의 일부 혹은 다가구 주택의 몇 호를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해서 내 보증금을 전체 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내 보증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즉, 내 보증금 전체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곧 임차권은 경매 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에게서 보증금 전부를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아니라 건저당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저당은 토지 건물에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어떤 걸 해야 유리할까요? 지금까지 봤듯이 당연히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 임차권이겠지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해도 토지 건물이 따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독주택의 일부라든지 다가구 주택의 몇 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의 효력이 토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건물의 권리가에 대해서만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차하거나 다가구 주택의 몇 호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도 부득이 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 아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입과 확정일자는 임차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선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전세 거래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간편한 신청 절차, 경매 시 배당을 받는 부분에서도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아둠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